자사주 강제 소각, 이거 요즘 뉴스에서 난리 난 거 다들 보셨죠? 특히 이번 3월 주주총회에요. 평소처럼 그냥 서류 몇 장으로 대충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회사 돈 챙기고 절세 좀 해보려고 애지중지 모아둔 우리 회사 금고 속 자사주들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요, 당장 억지로 싹 다 없애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로 대표님들 머리 아픈 고민 싹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완벽한 방어막부터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내 자식들에게 세금 한 푼 없이 회사를 물려주는 상위 1%의 가치 압축 승계 전략까지 어려운 용어 싹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회사 통장에 잉여금은 수십억씩 쌓여가는데 정작 내 지갑으로 가져오려면 이거 세금으로 절반을 뜯겨야 되나?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다들 속으로 이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답답한 상황과 해결책을 제대로 풀려면 애초에 우리가 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그토록 많이 했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대표님들 주말도 없이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아껴가면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회사를 이만큼 번듯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법인 통장에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현금이 빵빵하게 쌓이게 되죠. 이걸 회계 용어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아직 대표님 지갑으로 못 가져오고 쌓아둔 쌈짓돈이에요. 내 청춘 다 바쳐서 내가 피눈물 흘리며 번 돈이니까 당연히 내 개인 통장으로 가져와서 내 가족들이랑 편하게 쓰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꺼내려고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내 회사 돈을 내 지갑으로 합법적으로 가져오려면 내 월급을 팍 올리거나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니까요. 만약 회사 통장에서 100억을 꺼낸다고 치면 무려 50억 원 가까이를 고스란히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구조입니다.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대표님이신데 수익은 국가랑 반반 나누자고 하니 억울해서 밤잠이 안 올 노릇이죠. 이 꽉 막힌 딜레마 속에서 진짜 숨통을 확 틔워준 최고의 치트키가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어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세청은 이걸 보너스나 배당으로 보지 않고 주식이라는 자산을 정당하게 팔았다고 봐줍니다. 그 덕분에 50%나 되던 세금이 20%대 양도소득세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100억을 꺼낼 때 세금을 50억에서 20억 수준으로 확 줄이고 나머지 80억이라는 큰 돈은 내 주머니로 안전하게 챙기는 정말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게다가 회사 금고에 넣어둔 이 주식은 나중에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할 때 든든한 방어막으로 쓰거나 핵심 에이스 직원 챙겨줄 때 스톡 옵션으로 주는 등 아주 요긴하게 쓰였으니까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이 평화가 2025년 말부터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며 제3차 상법 개정안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우리 비상장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고 단호하거든요. 기업들아, 너희가 세금 아끼려고 대표 주식 사준 것까지는 뭐 자본시장의 룰이니까 알겠다. 그런데 그걸 금고에 꽁꽁 쌓아두고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는 건 이제 절대 용납 못한다. 앞으로 회사가 주식을 샀으면 1년 안에 눈앞에서 무조건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제 소각 이슈의 핵심입니다. 회사를 지켜주던 가장 든든한 방패를 내 손으로 직접 잿더미로 만들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강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 강제 소각 이슈가 터졌을 때 제가 현장에서 뵙는 대표님들 19분 패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세요. 아유 대표님, 방어막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주식 팔아서 내 몫의 현금은 내 지갑에 든든하게 챙겼으니 회사 금고에 있는 주식 좀 태워 없애는 게 당장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대표님, 이건 정말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휙 넘기셨다가 나중에 수십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 받고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실 수 있거든요. 바로 의제배당이라는 숨어있는 끔찍한 세금 폭탄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조금 더 실감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사 전체 덩치가 100억 원이라고 쳐볼게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금고에 있던 자사주 30%를 강제로 불태워 없앴습니다. 자, 피자의 조각수, 즉 주식 개수는 훅 줄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 기계 설비, 통장 잔고 같은 진짜 가치는 불을 지르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100억 원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파이의 가치는 100억으로 똑같은데 주식 수만 줄었으니까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대표님과 가족들의 주식 한 장의 가치가 껑충 뛰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뚱뚱해지는 거죠. 국세청은 이걸 절대로 가만히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라? 남아있는 주주분들 아무런 투자나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는데 주식 가치가 갑자기 확 올랐네? 이건 엄청난 불로소득 혜택을 본 거니까 최고 50%의 세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더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건 이겁니다. 이 엄청난 세금을 법인 통장에 있는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혜택을 본 대표님 개인 지갑을 털어서 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이 자사주 넘기실 때 합법적으로 20%의 세금만 내고 알뜰하게 챙겨뒀던 그 피 같은 내 현금을 결국 50%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다 뺏길 수도 있는 진짜 무서운 현실인 거죠. 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애물단지가 된 자사주 때문에 생돈 수십억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정한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상위 1%의 똑똑한 대표님들이 상법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풀어내는 진짜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가치 희석화 전략입니다. 희석화, 말이 좀 낯설고 어렵죠. 제가 물통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가치가 100억 원인데 이걸 딱 100장의 주식으로 쪼개놨다고 쳐봐요. 주식 한 장당 가격이 무려 1억 원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사고 우리 자녀한테 넘겨주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덩어리인 상황인 거죠. 이때 회사 전체 가치인 100억 원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대신 정당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서 아주 튼튼한 빈주식을 900장 더 찍어내고 총 1000장으로 주식수를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회사 덩치는 100억 원으로 똑같은데 주식 조각이 1000개로 늘어났으니 주식 한 장당 붙어있는 가격표는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딱 10분의 1로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파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한 개당 단가가 싸지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밤에 몰래 장부를 조작하는 꼼수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허용하는 신주 발행 및 자본금 조정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100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도저히 손댈 엄두가 안 났던 무거운 주식을 전체 가치는 살려두고 단가만 확 낮춰서 아주 만만하고 가벼운 깃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워진 주식을 우리 대표님이 미리 세팅해둔 자녀 명의로 된 법인에 싹 넘기는 거예요. 이러면 골치 아팠던 자사주의 해결은 물론이고 평생의 숙제였던 가업승계 문제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또 저런 방법이 있었어? 하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실적인 의심들이 훅훅 올라오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평생을 바친 내 회사인데 돌다리도 100번은 두드려 보셔야죠.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현실적인 고민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시원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100억짜리 주식을 10억으로 깎아서 넘긴다고 하면 당장 이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사 1순위 타겟되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실 거예요.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꼼수 쓰면 다 걸리니까요. 그런데 대표님, 이건 세금을 빼돌리려고 가짜 서류 만드는 꼼수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와 회계사들이 투입되는 작업이에요. 상속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우리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아주 정교하게 다시 평가하고 상법의 절차에 맞춰서 주식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나중에 국세청 조사관이 나와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봐도 와, 이건 법에 정해진 룰대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단가를 낮춘 게 맞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끔 완벽하게 팩트와 근거를 만들어두는 기획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단가를 낮춰서 아주 가벼워진 이 주식을 자녀 법인에 넘기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표님, 주식이 가벼워진 건 알겠는데요. 이제 막 도장 파서 만든 우리 아이들 깡통법인에 10억이란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이 주식부터 덜컥 샀다가는 너희 무슨 돈으로 샀냐고 자금 추적 조사 나오거나 우리 애들한테 증여세 폭탄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당장 자녀법인에 그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깔끔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님께서 자녀법인에 초기 자금을 합법적으로 빌려주시면 돼요. 그냥 용돈 주듯 주시면 큰일 나고요. 대표님 개인과 자녀 법인 간에 정식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습니다. 이걸 차용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만 꼬박꼬박 자녀 법인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이체하면 국세청도 이걸 흠잡을 데 없는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100% 인정하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이 자녀 개인한테 그 주식을 바로 줘버리면 세금을 절반이나 떼이지만 대표님의 회사와 자녀 법인 간에 이루어진
나머지는 합법적인 거래로 세팅을 하면 개인 증여세라는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라에서 법 바꾸는 거 절대 우리 사정 봐가면서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직 시간 있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법 통과되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좀 복잡하다고 혼자서 머리 싸매고 끙끙 앓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자사주 상황이 어떤지, 이 가치 이석화를 우리 회사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편안한 대화가 필요하시다면요. 언제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이었습니다.